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후반 하노이일보를 퇴임하고 시드니 목요 포럼을 시작해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고직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저희 명칭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은 FTF, First Thursday 포럼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드니 인문학 교실이나 이런 동포단체들 중에 매월 첫째 목요일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행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부득이 첫 번째 목요일은 아닌 날로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그냥 시드니 Thursday 포럼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음 행사부터는 아마 첫 번째 목요일이 아닌 둘째나 셋째 목요일날 행사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드니 목요 포럼 스피커로 모신 분은 강정민 타스마니아 회장님이십니다. 강 회장님은 30여 년의 신념과 도전으로 타스마니아에서 대형 합판 기업을 일구신 분입니다. 연평균 한 4천에서 5천만 불 정도 매출이고요. 그리고 임시직과 하청직을 포함하면 약 500명까지 고용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호주 한인 기업인들 중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가 자연과 인간, 생태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요즘 이슈 중에 가장 큰 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환경보존 강국입니다. 특히 타스마니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정책이 센 지역입니다.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치열한
거대 장룡의 현장이죠. 거기 타스마니아에서 강 회장께서 창업한 타한 타스마니아는 산림관리 정책에 따라 조림한 후 벌목한 5년에서 12년생 정도 된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블루검추라고 부르죠. 공급받아가지고 고급 합판으로 가공화해서 건축자재 및 내장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스마니아는 조림과 벌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조림하고 벌목된 나무를 공급받아서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공급받은 회사는 땔감용 외 사실 다른 용도는 별로 없는 낮은 품질의 그런 검출입니다. 나무와 이런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그런 방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나무하고 살림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 고용하여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시드니 목욕 포럼을 통해서 저는 강 회장님의 상당히 힘들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호주 한인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나라 한인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멀리 타스마니아 호박트에서 시드니 에핀까지 왕림하신 강정민 회장님과 사모님 윤세순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두 분에게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회장님부터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저는 타스마니아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그 시드니 그 포스트 포럼의 그 고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보고서 초청연사로서 좀 와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모든 분들이 그 뭐랄까요 거쳐오신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점들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뭐랄까요 평범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난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드니 Thursday 포럼이 한층 더 발전하여서 호주 한인 교민사회의 발전과 융합의 파일럿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뵈니까 친정집에 다니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딸이 여기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다니면서 시드니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타스마니아가 한 3년 그 격리 때문에 완전 격리 때문에 하늘길이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런던으로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올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아주 보약을 먹는 듯이 시작시작 기운이 납니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스피커인 강 회장님의 프로필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 강정민 회장님은 1945년생이시고요. 해방동이시고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산양 이여준 장남이고요. 양정중고등학교 졸업하셨고 동국대 64학번입니다. 경제학과. 이제 66년도에 군에 가셨다가 69년도 제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산림개발을 하신 선친의 부름으로 바로 제대하자마자 출국을 하셨고 그리고 한 10여 년 해외에서 산림개발사업에 근무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을 중퇴하시게 됐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동국대 동문회에서 파항까지도 보내주시고 양현도 회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오늘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71년부터 80년까지는 이제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사발린다 소재 선친의 산림개발 사업장에서 합류해서 현장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물라와르만 대학교 사회정치학을 전공하셨고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한국어 공식 통역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한국을 방문해 당시 성심여고 교사로 계셨던 윤세준 씨와 75년도에 결혼해서 일남 일녀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네, 아드님은 이제 뉴욕에, 말씀하신 대로 따님은 이제 시드니에 계시다가 런던으로 가셨습니다. 그 1984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이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산림 자원이 고갈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대체 산림 자원 확보를 위해 이제 호주로 이민을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이제 타스마니아 산림청과 20년 플러스 20년 옵션의 원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4년도에 오셔가지고 2006년이면 22년 동안 이제 그 원목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한 진영과 이제 좌절 도전도 하셨죠. 그래서 그 다행히 이제 2006년도에 힘들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타란그룹과 2017년까지 총 1억 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호바트에 또 2008년에 스미스톤에 3개 원목 가공 공장을 설립했고 2015년에는 스미스톤의 고급 합판인 T플라이라는 그 브랜드로 고급 합판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또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2008년에는 호주 연방정부 수출상이 있습니다. 그 왼쪽 사진에 가운데 보시면 내셔널 어워드로 거기 받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에 보면 이제 타스마니아 수출상도 있고 2017년에는 타스마니아 디자인 어워드도 받으셨고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에서 시상하는 장보고 한상 어워드라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해외 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산자부 장관상 수상하셨습니다. 또 호바트에 국제우주의 벽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폐를 설치하는 데 많은 또 지원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지는 세계적인 환경 역사학자인 독일의 요하임 라트카우의 저서입니다. 숲과 나무의 문화사, 나무시대라는 저서인데 이 라트카우는 숲과 인류의 관계를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와 숲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역사학자는 자연의 산물로, 자연과학자는 연구 대상인 생물과 그 서식 환경으로, 경제학자나 임학자는 경제성 평가의 대상으로, 또 산업 분야에서는 재료로 취급하며 각각 좁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 왔다. 나는 나무와 인류 사이에 변화무쌍한 문화사를 서술하면서 우리가 나무와 숲 그리고 이용자인 인간의 연관성을 큰 틀에서 총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나무와 숲을 지혜롭게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숲이 선사하는 심리적, 육체적 위안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가치를 주고 있다. 오늘날 나무는 뭐 건자재, 건축재, 가구재 등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 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하시는 그 타스마니아가 어떤 기업이냐고 이제 저도 좀 과거에 인터뷰 때도 봤고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의 첫 저겁니다. 타스마니아.com 타스닷컴에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그 매출이나 재원들은 거기 적혀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중간에 있는 PEFC라고 하는 인증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적인 인증 제도인 PEFC는 영어로는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산림 관리 프로그램 인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조림지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 회장님 하시는 사업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자연과 사회가 상생하는 그런 목재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도 보면 이제 오른쪽 구석에 보면 이제 JASANG라고 조금 이제 Joint Accreditation System,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호주하고 뉴질랜드 공동으로 이제 인증하는 그런 서티피케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그 타스마니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서티피케이트가 인정을 다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연림이 아닌 조림지 5년 12년생의 나무를 심어서 또 산림청에 다 관리하에
심어서 거기에서 이제 원목을 벌채하고 그걸 공급받아서 그걸 가공해가지고 이제 고급 합판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숲이나 원시림 가서 무조건 벌목에서 만드는 그런 회사는 있을 수 없고, 특히 타스마니아 같은 데서는 절대 그런 식의 그런 기업이 설 수도 없는 데고, 그런 원목 공급을 따는데도 정부 규정을 지키면서 따는데도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하시는데 또 시작 꽤 많은 기간이 걸렸고, 정말 30여 년 거의 집념과 도전으로 이룬 사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 회장께서 원목 개발에 참여한 배경은 아무래도 해외 무역하고 해외 산림 개발 사업을 하셨던 선친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친 보고 계신 사진이 이제 2002년 작고하신 부친 강장렬 회장님이신데, 해운업하고 해외 산림 개발을 하셨고 60년대 초기에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같은 대기업들이 크기 전에 아주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하고 또 그런 무역 사업도 하셨고, 자카르타하고 싱가포르 한일학교 설립 재단이사장을 맡아가지고 교사 신축을 주도하셨던 그런 공로 등으로 1976년 국민훈장, 경백장, 그 다음에 1993년 노란장을 수원하셨습니다. 선치께서 해외 비즈니스 경영에서 우리 강정민 회장께 강조한 점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선친께서는 저희보다 추진력도 좀 강하시고 저희보다 한 발은 앞서 내다보시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 이제 말씀하실 적에 너희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익도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야만 성공을 한다. 그래서 상생의 그 정신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는데,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탐탁지 않을 때, 그때는 저희 보고 말씀이 너희 같으면 밥도 먹고 살겠다.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참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71년부터 80년도까지 이제 우리 강 회장께서 인도네시아 해외 사진 개발에 이제 현장 참여하셨던 그 당시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이제 원목도 있고 선박도 있고 상당히 젊으셨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현지 근로자들하고 사진인데,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산림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 대체자원으로 호주를 선택하셨는지요? 그것도 가장 환경보호 정책이 강력한 타스마니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80년대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그 산림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제대로 된 산림 정책이 없어서 무조건 벌목을 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부전 자원은 고갈돼 가는 거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모든 그런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이제 산림 자원을 그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80년대에는 참 어디에서 이걸 갖다가 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참 심각하게 그 고려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 타스마니아 주 정부의 그 어떤 인사로부터 그 타스마니아에 이제 그 산림 가공 자원이 그러니까 가용 그 산림 자원이 많이 있으니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1월에 타스마니아에 이제 가서, 그게 잘못됐던 게 뭐냐 하면, 기존 회사들이 사용하는 원자재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로터리 베니어 생산 사업에 대한 그 피저빌리티 스터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기존 그 회사들이 자기들의 그 자원 공급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반발이 아주 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합작 그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해봤지만, 기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대를 내려서 3대, 4대 내려서 하던 그러한 사업인데,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또 저희 거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기존 회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낮은 품질의 원자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남은 그 리지주얼,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확보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터치마니아 하면은 사실 보트 제작이나 아주 고급 가구,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고가 원목인 휘연 파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강원도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 휘연 파인이 오래된 것은 무려 1000년이 넘는 나무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휘연 파인은 1년에 불과 1mm 정도만 자랄 정도로 귀한 원목인데, 가게장께서는 이런 휘연 파인에는 거의 공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텃세들의 업자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텃세라기보다는 그 현지의 그 같은 이제 동업 그 회사들도, 이런 동종 회사들도 그 휴원 파인이라든지 킹빌리 파인 같은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븐보트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목공예품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다 공급을 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어느 회사고 그것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동양아시아계 비즈니스맨한테는 또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또 아닙니다.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공평하다고 봅니다. 호주에는 일명 검추리라고 불리는 유칼립투스 수종으로 유명하죠. 약 한 700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종의 특성과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어떤 건가요? 한국 목재 시장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는지요? 예, 저희는 유칼립투스 글로벌리우스, 그러니까 블루검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오블리과나 델리카테스 같은 그런 수종을 갖다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시험 생산을 해본 결과 그 당시 저희가 실험 생산을 한 그 회사의 공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재래식 처리 방법으로는 유칼립투스의 아주 심각한 갈림이라든지 수축 이런 것이 발생하고 품질로서는 글쎄 제목이나 여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를 통해서 리그로스 록, 그러니까 벌채 후에 다시 자라난 나무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로타리 베니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그때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유칼립투스 가공에 적합한 기술 개발 이거에 치중을 하고 또 시장 개척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여러 차례 시험 생산을 부산에서 가졌지만 원목 품질과 공장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마침 또 IMF 사태가 발생으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고 2002년부터 다시 계속해서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핀란드, 그다음에 호주 CSI로 해서 시험 생산을 갖다가 해봤고 또 일본의 메이난이나 타이헤이 그리고 독일의 그랜지바흐 그런 기계 제작사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갈라짐이나 뒤틀림 또는 일정치 않은 수축 관계, 두께 이런 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는 게 이제 강 회장님 그 주린 그런 사업인데, 나물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심고 또 자라는 걸 다 이제 산림청에서 감독하고 규격을 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연도별로 다른 걸 알 수 있죠. 자라는 속도라든가. 그래서 대체로 5년에서 그 땔감용으로 쓰이는 블루감추리가 아직 오른쪽인 사진입니다. 대체로 5년에서 빠르면 12년 정도 되면 저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사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심은 거고 땔감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서, 이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는데 이제 물론 녹색 땅이라든가 이런 데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리고스로브라는 게 이제 그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산불 같은 데 나서 다 타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위에 보면 다시 나무가 심어가지고 자라고 다시 또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숲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산림 개발을 하려면 주정부로부터 원목 공급권이죠. 조림사업권을 취득해야 되는 게 1차 관문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시는데 2년이 걸렸죠. 환경운동가들의 정치적 입김이 매우 큰 타스마니아에서 벌목권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린 지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각오로는 참 안 되는 뚝심,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원자재 공급권을 수립하기까지 오랜 기다리면 어떻게 견디셨는지, 좋아하시는 골프만 즐기면서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한때는 강 회장님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식당까지도 하시고 사모님 화랑을 운영하셨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참 많은 고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그런 극렬한 반대운동과 극복, 수임 과정 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타스마니아 산림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참 어렵게 1992년 4월에 유칼립투스 원목을 갖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연방정부에 신청했고, 그것이 92년 9월에 그 연방정부로부터 최초 유칼립투스 원목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 해에, 그러니까 93년에 5월에 한국으로 드디어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호주 환경 보호자들이 자원과 취업의 기회를 갖다가 수출해버린다고 보도를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강력히 항의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다가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설명을 했죠. 타스마니아 원목 특성상 해외 시장에 그런 그 특성을 알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현지에서 가공해서 직접 직업을 창출하고 그러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득을 했는데, 당시 고맙게도 주총리였던 그 레이 브룸이 직접 나서가지고서 정말 그리게하고 팔을 놓고서 주먹밥을 할 정도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산림 자원에 대한 법적 그런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좀 약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997년에 연방정부, 이제 그때 하워드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이제 Regional Forestry 그 Agreement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보장을 갖다가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됐구나, 이제 이뤄가면 되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1년 그 한국에서 IMF 그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이 또 중단이 되고 또 다시 긴 기다림의 그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조금 전에 보시는 사진처럼 원목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환경주의자, 녹색당 환경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선박에도 올라타고 길에서 자기 손도 묶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건데, 반면에 이제
좀 답답한 거는 이게 이제 원시림을 가서 잘라가지고 막 아까 무슨 시험판이나 이런 나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조림 계획을 세워서 땔감용으로밖에 안 되는 나무를 올해 12년생을 다 알아서 지나가지고 그걸 잘라서 만드는 건데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나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천연림과 그 조림제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 한동안은 그 강회장님 그 사업 공장에 불까지 지르고 막 그랬다 방학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극렬한 반대 운동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음 사진 보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CFA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보장해달라. 왜 반대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건 한쪽에서 또 노조 시위하고 또 취재하고 하는 그런 상반된 지역에서도 그런 산림개발과 관련해서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강 회장님께서는 그 한국 장보고 한상 어워드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제가 당시 한일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거를 제가 일부 적어왔습니다. 강 회장님의 답변입니다. 타스마니아에 정착한 지 22년 만에 원자재 공급권을 따냈고 말레이시아, 일본 등 해외 자본을 선구적으로 유치해 목재 공장 2개를 진공했다. 사업 인허가와 자본 투자를 동시에 받아내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고 그 뒤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견뎌냈다. 그 점에서 나는 가정의 화합이 사업의 성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0년 한우물을 파면서 버틴 불굴의 집념이 다한 타스마니아를 현지 목재 산업 1위로 키운 원동력일 것 같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모님께서 상당한 정말 내조를 하시면서 여태까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림산업하고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니까 그 숲천연임은 약 30%,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 70%는 나무를 심고 베고 가꾸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산림 경영은 보호대상인 천연임이 있으면 그건 잘 보존하는 반면에 조림지는 심고 보관하고 재조림하고 이용하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인데 타스마니아 업계 분위기와 그 산림 정책은 어땠나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조림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벌목에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들과 녹색당 관계자들 자연과 상생하여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땔감 등 연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를 사용하여서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 그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무시되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공장이나 선적적인 선박을 점거해가지고 작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해외 시장을 갖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저희가 해외 시장의 한 거의 반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타스마니아 이제 정부가 정부가 직접 산림청으로서 산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선 자기네들이 예산 집행하고 그러니까 레버뉴 수입이 어떤 때는 맞지를 않아요. 과다 지출을 하게 되고 수입은 적게 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산림청을 갖다가 포리스트 태스메니아라고 하는 공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입 지출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니지 방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밖에 외국에 있는
그런 그 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의 기술적 협력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그 힘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그 어디 해외에 그 뭡니까 조림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예를 들어 이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타스마니아의 조림 정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기술 이걸 갖다가 전수받고 싶어서 그 저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했고, 그런 기술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인원을 갖다가 이걸에서 그 타스마니아로 파견도 하고 이쪽에서 솔로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그런 외국의 산림 운영에 대한 그 자문 요청에 대해서 이 포리스 타스마니아가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스마니아에서 아주 어렵게 또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조림사업권을 승인받으러 해외 파트너, 투자 파트너를 선정하셨을 때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의 타안홀딩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참 그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이제 다른 그런 그 목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서로 접촉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자금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이런 경험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통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굉장히 큰 회사는 저희 보고 그럽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여기에 그 인원, 그 기술자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 200명 보내주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는 기술력은 있는데 시장이 없다든지, 또 어떤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시장이 있는데 자본력이 모자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회사는 참 아까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그 한국 사람이니까 이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한국에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자금이 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할 수가 있을까 해서 호주 대사관하고 또 호주 무역대표부하고 다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서 투자 그런 세미나도 해보고, 그런데 마침 듣기에 한국산림청에서 해외 조림 산업에 그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금이 꽤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대전에 쫓아갔죠. 그래서 산림청장님서부터 그 담당 그 책임 부서 사람들하고들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굉장히 그 흥미를 갖고 그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산림청에서 또 타스마니아로 사람들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이 해외 조림 산업에만 투자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외 조림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 그게 투자 자금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30년 내지 5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쓰실 수 있는 이런 자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 50년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했더니만은 생각들을 하시더니, 그러면 그때 그 기획예산처라고 있었습니다. 과천에. 거길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또 이제 기획예산처를 또 찾아갔죠.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또 저희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도 참 이게 좋은 생각인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 참 어떻게 했는지 참 곤란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얘기를 갖다가 여의도 가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아니, 그럼 법을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라 되는 얘기입니까? 결국 포기를 했죠. 예.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이렇게 이 자원 확보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아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싱가포르 그 본사로 와서 일을 할 적에 사라와크나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나 사바 쪽에 그 원목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서 옛날에 한국의 이제 동명목재라든지 대성목재 아니면 성창기업, 이건산업 그리고 일본의 산신합환이라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하느라고 그쪽에 이제 원목 그 생산 회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었던 적이 있고 그 지역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다한 홀딩스하고 얘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한 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소재 상장 기업인데 함께 일을 하기로 해가지고서 2005년 8월에 다한 태스마니아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꿈을 품고 시작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그 당시 21년 만에 달성해서 참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 조금 깁니다. 1월에 포리스 태스마니아하고 20년 플러스 옵션 20년의 원목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26년에 이제 4,500만 불 투자를 해서 휴원 공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2007년에 또 4,700만 불을 투자해서 스미슨 공장을 갖다가 착공해서 2008년에 중공 생산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네. 휴원은 이제 호바트 타스마니아 남 수도인 이제 호바트 옆에 있는 데고요. 스미스턴은 타스마니아에서 북서쪽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그쪽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거의 이민자들은 별로 없고 정말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호주 한국에서 기업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사관리라고 흔히 말하는데 호주에서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글쎄요. 좋은 직원을 갖다가 선택해서 채용한다는 것이 이제 항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뭐랄까요. 유니온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이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인력 공급 회사를 갖다가 통해서 임시직으로 이제 일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스크린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괜찮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서부터 일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포함해서 본인이 그런 사직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또 큰 과거가 없는 이상은 가능하면 계속 그 일을 하게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그 기술을 갖다가 전수하도록 하고 그런 능력 향상에 대한 그 필요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냉정하자면 잘라야죠. 노조하고 싸움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있어서도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레이버 쇼테이지, 그러니까 노동인력 부족, 이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확보를 하려니까 현지 사람들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자꾸만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해외 이민자인 그런 네팔 사람, 아니면 파키스탄,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임시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학력들이 높습니다. 그런 일반 노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전부 뭐 아카운턴 자격이 있다든지 뭐 아무튼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스마니아에 와서 얼마간 일을 하면은 영주권 받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일을 하다가 영주권 확보가 되면은 다 시드니, 멜번 뭐 이런 데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또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연방정부에다가 그 해외 그 숙련된 그 기술자를 갖다가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명을 갖다가 데려올 수 있도록 그런 쿼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명 정도가 먼저 이제 들어와서 그 로컬 그 인원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아직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어 테스트. 예,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려면은 레벨 5를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레벨 5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또 연방정부에다가 그 뭐 얘기를 또 했죠.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잉글리시 테스트를 갖다가 그냥 없애달라고 웨이브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등급만 조금만 낮춰달라. 한 3등, 레벨 3 정도로만 낮춰준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되겠다 했는데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스마니아에서 그동안 정부 교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공급 사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셨나요? 예, 뭐 계속 뭐 편하게 이렇게 된 건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2012년에 타스마니아의 노동당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갖다 만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당은 그 녹색당하고는 손을 안 잡겠다. 우리가 야당으로 남지 너희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근데 노동당은 녹색당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갖다가 구성을 했는데 녹색당이 가만히 있나요? 자기네가 이제 좀 휘둘러야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연립정부가 타스마니아 산림협정 그러니까 타스마니아 포레스트리 어그리먼트라는 새로운 법령을 갖다가 추진해서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이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색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주 상하원의 그 청문회에서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2012년 11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50만 헥타가 산림의 그 보호림으로 추가 동결이 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도 원자재 공급량이 연간에 이제 20만 5천 큐빅미터 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맥스라는 화물선이 있습니다. 핸드맥스 클래스가 그게 한 10척 내지 12척 정도 되는 그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50만 헥타가 동결되는 바람에 저희도 16만 큐빅미터로 40% 그 공급량이 감소가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5천만 불, 6천만 불 이런 매출량이 3,500만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거 문을 닫을 수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하겠느냐 해가지고서 감소된 원자재량을 가지고서 회사의 채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고가의 그런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 아주 필요가 절실해서 또 1900만 불을 투자해서 고급 고품질의 합판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합판 공장을 착공해서 15년 8월에 완공을 해서 유클립투스를 사용하는 로타리 베니어를 갖다가 이용해서 내장재, 외장재, 폼 플라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어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생산해서 T-플라이라는 브랜드로 호주 시장에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제품이 바로 이제 T-플라이 고급 합판입니다. 전 시장이라든가 그런 정부 건물에 아주 굉장히 벽을 멋있게 장식하고 있네요. 주정 부교체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공급 물량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가게장님은 어떤 한편으로 고품질 합판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결정을 내려가지고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꾼 셈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게장께서 사업의 성공은 결국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 핵심은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혜택, 이득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거다. 자발적인 동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딱딱한 점을 더 나왔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중 신냉전이 도래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2년 내 이상 지속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시작됐고 이런 국제적인 불안 요소가 많은데 이런 혼동의 시대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하지만 이 목재 기업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연과 지역 사회와 공생을 해야만 되고 그래서 기업 성장을 갖다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포괄적이긴 하지만 우선 신속한 현지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점이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와 공생할 수 있다면 많은 인적 울타리가 생성되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인적 그런 유대 관계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IQ, 지능지수라든지 EQ, 감성지수에 이어서 NQ, 네트워크 지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적합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프랭클린 연구소를 설립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시간관리 또는 인생관리를 적시한 아이런 스미스의 그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이라는 그 책 중에서 스마트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 현명하고 영리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S는 specific, 구체적이고 M은 measurable, 그러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며 A는 action oriented, 그러니까 행동 지향적이고 R은 realistic, 현실적이며 T는 timely, 그러니까 적시성. 그래서 우선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하고 또한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자면은 와이스라는 말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이스,
WISE. 그래서 W는 warm-hearted,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I는 intellectual,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고, S는 sincerity, 그러니까 성실하고 성의를 다해야 되며, E는 endurance, 참을성이나 인내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바탕에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라는 그 현명함이 오직 명석하고 영리한 것을 추구할 때 혹시나 야기되는 부족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갖다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한 주제였죠. 그래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강혜정 선생님과 타스마니아의 사회기업 활동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일부를 종료할까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제 매년 사진축제 행사와 호바트 쇼데이 등 지역사회 행사에 이렇게 협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휴원 공장이 있는 휴원비가 스미스턴 중고등학교에 스포츠팀을 육성하고 유니폼 등을 제공하고 두 지역 초등학교에 또 리서치와 교육보좌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최근에 2023년 3월에 타스마니아 주 총독 관제에서 호바트 우먼 쉘터 프로젝트라는 가 런칭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먼 쉘터는 이제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난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시설인데, 타스마니아는 전체 30동에 대한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주택이 나옵니다. 가운데 강의장님 옆에 사진이요. 그런 30동에 필요한 합판을 포함한 모든 자재들을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우선 2공이 완공되었고 3월 13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예상에 지연되는 이유는 동네에서 우먼 쉘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민비 현상 때문에, 호바트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민비 현상 때문에 정부가 땅을 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땅을 구하면은 바로 목수들 자재를 다 내주시니까 목수들을 붙여가지고 바로 우먼 쉘터를 지을 수 있을 텐데 30동 중에 지금 2채만 지금 완공이 되고 아직 또 나머지 땅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동안 30여 년 타스마니아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고 하면서 이제 두터운 우호관계를 구축해가지고 한호 양국 그런 우호증진 민간 외교사절 활동을 많이 수행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직 총리 5분과 현 총리 앤소니 알바인지까지 그냥 다 둘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인맥관계를 구축해 놓으시고, 타스마니아의 총리들이 가면은 기업인 행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총리실에서 강혜령한테 연락해서 총리하고 좀 인사하지 않은 그런 연락을 할 정도로 인맥관계가 두터우시고, 또 한호관계도 많이 진전하시고, 2013년에는 잠시 또 민주평통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예, 이상입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부는 이제 작가이신 윤세순 수필가님을 모시고 이제 작품도 좀 듣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시인께서는 최근에 아주 몇 년 전에 그 시집 벤트를 설치라고 불렀다든가 아주 한국의 아주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시집도 출간하셨고 제일공포문학상 수상하셨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준규현 시인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I need job, I need time. 네, 정말 눈물겨운 시간을 정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 선생님께 위로하는 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평생 나무와 사셨으니까 아마 나무에 대한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이 시가 그런 마음을 대신해 드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숲속에서 오세요.
어떤 것은 예리한 도끼로 쳤고 어떤 것은 잔인하게 톱으로 싹둑 베어버렸다. 외진 숲속의 잘린 나무들, 아직도 나이테에 선명하고 송진향 그윽한데 너는 일말의 저기도 없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베풀기만 하였구나. 살아서는 꽃과 열매를 주고 우리로 하여 푸른 그늘 아래 쉬게 하더니 어느 악한이 장작해서 불태워버렸을까? 어느 무식이 너를 잘라 불상을 새겼을까? 그래도 모자람이 있었던지 너는 죽어버린 끌덩이에서조차 파란 이끼를 키우고 또 다소곳이 벗어가지 않았구나. 딱새, 벌, 산꽃, 다람쥐, 풀잎, 심지어는 혀를 내름거리는 옥뱀까지도 왜 너와 더불어는 평안을 얻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 소신 공명이 따로 없느니 네가 바로 부처인 것을 내 오늘 산에 오르며 문득 자연으로 가는 길을 배운다. 조정환 시인 나와서 한번 같이 낭송해 주시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나무 도정만 퍼붓는 빗발을 끝까지 다 막고 나는 나무들은 아름답다. 밤새 제 눈물로 제 몸을 씻고 해 뜨는 쪽으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사람처럼 슬픔 속에 고요하다. 바람과 눈보라를 안고 서 있는 나무들은 아름답다. 고통으로 제 살에 다가오는 것들을 아름답게 바꿀 줄 아는 지혜를 지녔다. 장가지만큼 넓게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아름답다. 허옇과 먼지 많은 세상을 간결히 지키고 서 있어 더 빛난다. 무성한 이파리와 어여쁜 꽃을 가졌던 겨울나무는 아름답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도 결코 가난하지 않는 자세를 그는 안다. 그런 나무들이 모여 이룬 숲은 아름답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해 더 아름답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2부의 주인공이신 윤세순 작가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한 연정을 보겠습니다. 필명은 우향이고요. 우향 윤세순이시고 성신여고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졸업하셨고 오늘 이대 동문회에서 참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리에서도 결속력이 대단하신 걸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신여고 교사 재직 중 75년도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셨고 84년도에 이제 호주로 다시 이민 오셨습니다. 타스마니아에 계시면서도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를 하셨고 오랜 기간 아니었습니다만 호바트 세인트 마이클 컬리지 스쿨에서 교사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테즈마니아
미술관 명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국 난창 장시대학교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학시대 수필가로 이제 등단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빛과 모습 그리고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이제 수필집을 이제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은 특히 윤세준 우리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강정미 회장님께서 또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진을 보는데 정말 디지털을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진이 좋고 글 내용도 참 아주 간결하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께서 그 책 20권을 또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원하시면은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다 작가 서명을 하셔가지고 아마 이따가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시면은 받아가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스피치 말고 두 번째 스피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과 관련해서 우리 윤세수 작가가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스피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피치 소개는 출판사 빛꽃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서평을 할 텐데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윤세준 작가님하고 또 잘 알고 제 하나유니버시티 때 같이 동료 기자였던 전서연님한테 제가 좀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서평을 좀 읽어주십사. 현재는 지금 다문화 복지단체인 카스에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소연입니다. 하늘보에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고직순 사장님과 그때 만났던 윤세순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내신 수필집 빛과 모습 그리고 타스마니아 서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제목이 재밌어요. 책과 나무입니다. 제목은 빛을 보고 모습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또 다른 작은 제목은요. 자화와 타자, 모든 것을 비춰주는 이국의 빛 속에서 참된 나를 찾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은 와인 한 잔 마시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행이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넘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행로를 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외국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책은 40여 년간 호주 타스마니아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맞이했던 빛과 그 속에 비친 모습들에 대한 에세이로 타스마니아뿐만 아니라 시드니와 뉴욕, 베니스,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 작가가 만난 사람, 사건, 그리움과 추억, 자연, 그리고 예술 등을 32편의 이야기에 사진과 함께 담아낸 수필집입니다. 학교 선생이 천직처럼 느껴졌던 젊은 날, 저자는 천둥치는 가슴으로 한 남자를 만나서 길을 따라 나섰는데요. 몇 년 지나면 돌아오지 싶어서 그리워하실 부모님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외국 생활이 40년이 훌쩍 지났고 걸어온 길은 세월의 길이만큼 아스라이 멀어졌고 그간 맺어온 인연도 서서히 얇아져 갔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소곤대며 대화하고 싶었던 그리움을 이 책으로 전합니다. 타스마니아에서 맞이했던 빛과 그 속에 비친 모습들을 보아온 동안 신화학으로 저자의 관점이 변한 면도 있고요. 원래의 정체성이 더욱 각인된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타자에 투영된 자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혼자 존재하는 나만의 참된 자아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긴 세월을 외국에서 살면서 쓴 이 글들이 각자의 여행길에서 삶의 행로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상은 서평이었고요. 이제는 책 130에서 131쪽에서 본문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타스마니아 어때요? 하고 물으면 맑고 깨끗한 물 같은 곳이에요 하고 30년 이상 대답해 왔습니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물,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물, 늘 오고 가는 그 물길이 맑아서 해변의 모래마저 아기의 피부처럼 하얗게 보드라운 곳, 순한 해변에 하늘이 머물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이 아름답게 비추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때묻지 않은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 또한 공해가 없는 곳, 버티어 선 나무가 올곧은 선비처럼 거짓이 없고 어린 펭귄이 걸음마를 연습하는 해변이 평화롭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강 회장님하고 윤선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타스마니아 풍경 사진입니다. 해변가도 걸으시고 하면서 찍어주신 사진들이고요. 우리 윤선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린 문예 창작 아카데미에도 타스마니아에서 직접 참석하시고 하면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글쓰기를 통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아니면 또 그다음에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쓰기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았냐고 하셨는데 삶은 이 세상에서 시간을 쓰다 가는 것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늘 분주히 살았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3편을 골라봤습니다.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타스마니아 생활을 어떻게 보는지 그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는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약속했다로 시작된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제목의 노트를 곁들였다. 1. 시작. 당신을 만났다. 별들이 우리를 위해 춤춘다. 2. 우리 함께 기도할까? 3. 동의. 우리 사랑하자. 우리 삶의 관계도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만났다. 중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선배 언니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부친을 도와서 원목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이라기보다는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첫인상을 받았다.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한국에 온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보라고 했더니 틈나는 대로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시대의 평범한 데이트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소개해준 선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가 두려워졌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약속 장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내 말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서 갔다. 이신전심이라고 할런지 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서 3개월 후에 다시 서울에서 만났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우리는 만났다고 인정하는 시절이 되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 라고 물었던 것 같다. 동의하고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고 있었다. 1974년 겨울방학에 일본에 살고 계시던 친정 부모님을 함께 찾아뵙고 삿포로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 시절에는 결혼식 전에 남녀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것은 얌전한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 우리는 가족이 함께 가서 나는 엄마와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방을 썼다. 지금도 눈 감으면 하얀 눈벌판에서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시며
좀 떨어져서 서거라 하나로 보인다 라고 하시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들은 가슴속에 쨍한 겨울날 같은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예, 감사합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신 글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제가 몇 장 발췌했습니다. 정말 가운데 두 분 뵈니까 아주 날씬하시고 선전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많이 놀라십니다. 그 양쪽에 이제 어머님, 부모님 되시고 같이 일본하셨던 사진도 있고 고맙습니다.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 사진 올리신 것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밑에 사진이 이제 뉴욕에 있는 이제 아들 배우고요. 위에는 이제 런던에서 지금 있는 딸 사위 가족하고 손자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위는 시대에 계실 때 그 SBS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저도 조금 한두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고요. 런던에서도 같은 일을 지금 하시나요? 네, 지금은 BBC로 옮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온라인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글 부탁드릴까요? 네. 두 번째는 망각에 저항하는 행동 일기쓰기. 1981년 파리의 한 미술품을 파는 상점에서 망망대해 앞에 작은 배 한 척을 작은 배 한 척과 두 사람이 그려진 아크릴 페인팅을 한 장 샀다. 그때는 저 넓은 바다를 저 작은 배로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가 언제 저 바다를 건너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졌다. 4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맡았던 두 생명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고 그들 앞에 놓여진 망망대해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는 그저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라고 되뇌이면서 나는 왜 습관처럼 매일 일기 같은 글과 사진을 올리는지 생각해본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침반 같은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더 이상 나아지고 공헌하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없는 시기가 와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주변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한 일기 쓰기 같은 글과 사진이면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한다. 황량한 들판에서 둘러보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건너편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피어나는 기도, 갈대풀이 흔들리고 민들레꽃이가 날리는 바람이 부는 언덕길을 걸으며 멀리로 이어지는 빛의 잔치를 볼 수 있으니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글을 생각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스마니아에서 사시는 시드니 같은 계신 분들은 외롭지 않냐는 말을 종종 하시는데 우리 윤세수 작가님께서는 아무래도 글쓰기가 그런 외로움 극복의 한 방법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또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하나 주십시오. 네, 외로움은 인간이 인간으로 성찰하며 존재하기 위한 힘이 아닐까요? 1975년 결혼하고 맨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있는 사마린다라는 곳이었지요. 물론 한국 가정은 우리 외에는 없었고 때로 한국과 일본에서 목재 구입을 위해서 다녀가는 상사원들이 드나들면서 이런 곳에서 4년이나 살고 있다니 외롭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었지요. 그때는 길 이름도 없는 도로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주며 가로등이 없어서 유난히 커다랗게 반짝이는 별들이 머리 위에서 쏟아질 듯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불편은 했지만 2명 아이들 기르느라 바빠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스메니아에서도 종종 시드니에서 한국 분들로부터 외롭지 않은지 춥지 않은지 라는 질문을 받고 있지만 자연이 좋아서 외로움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도 역시 나름대로의 외로움이 있고 어디에 살고 있던 간에 모두들 자신들의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글쓰기라든지 정원 가꾸기, 미술 창작, 골프, 라인 댄스, 먹방 무엇이든지 즐거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는 이런 강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밖에서도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타스마니아 호박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꽃 전시회 같습니다. 각 나라 기념석에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주총도하고 같이 이제 행사하시면서 찍으셨고,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재향군인들, 한국전 참전군인들 같이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우호중진도 하고, 왼쪽에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관계자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문이었지만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포럼을 상황에 저희가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포럼을 할 수 있게 가장 저한테 큰 부담이 이제 그 장소 대여비를 협찬해 주신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익명으로 공개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신지 밝혀드리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받으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